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행정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14장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평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로 사회복 조직의 책임성, 책임성이 우리 사회복 조직에서 어떠한 의미를 담게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개념으로서 요즘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우리 교재력이 거의 막바지 왔지만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책임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얘기하는 책임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지 우리 교재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의 관리라고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행정 관리자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담게 되는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법에 얘기하는 사회복지 기관에 있어서 평가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같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그다음 책임성의 관리, 사회복지의 평가, 이런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책임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얘기할 때 사회복지사의 여러분들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런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뭔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인 여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한 직업윤리에 대해서 체계화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일정한 사회복지 원칙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 조직인 기관의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서비스 이용자 요구와 기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 또한 효율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용되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이런 경향도 증가 추세에 있어 왔죠. 더구나 1997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시설 평가를 의무하고 평가의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 기관에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책임성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마다 조금 용어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책임성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태울 소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따른 사진이 있어요. 동의어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임성이라고 하든 accountability라고 하죠. accountability 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세요. responsibility라고 하죠. responsibility 이렇게 있죠. 그래서 responsibility도 책임성, 책임감하고 accountability도 책무성, 책임감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기관에 있어서 책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바로 이게 책임성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accountability는 responsibility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학자들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고 기계적인 어떤 목표 정치를 넘어서서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망 속에서 누구에게 책임 있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실현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해서 주로 이제 responsibility보다는 오히려 accountability가 좀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예전에 사회적인 책임을 논할 때 바로 responsibility는 오히려 accountability에 좀 가까운 개념이다. 이걸 갖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개념, 책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시죠. 사회복지 조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 욕구에 적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 책임성이라는 것은 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도 갖춰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우리가 앞에 본 것은 효과성과 효율성 같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다음 권한의 원칙이나 영향력 등의 정당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와 기관 혹은 사회복지사와의 그 관계와 같이 조직 내부에서의 그 책임성과 함께 조직과 외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정당성을 획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시죠. 그래서 책임성의 그 주체를 보시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누가 이런 사회적인 책임성을 누가 가지냐? 그래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뭔가 행정면에서 뭔가 효과성과 효율성도 따지고 그 다음에 책임성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책임성을 지게 되냐라고 할 때 그는 먼저 정부가 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부는 빈곤과 공공의료 등 사회적인 서비스, 사회 원조가 필요한 부분에서 재정정책, 법률 정비, 행정적 시도 등을 통해서 복지국가 모델을 향한 그 지적,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정부에게, 이 공공정부에게 바로 책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에게도 역시 그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하나로서 공공이나 민간의 자금을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 원조 기술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실천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및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그 책임성이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요. 회계 감사 절차를 통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실천 방법에 있어서 평가를 받아 책임성을 다해야 합니다. 조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고 클라이언트와 전문사회복지사의 그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복지사의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를 지속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직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서는 1957년에 그 그린 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체계적인 이론, 권위, 지역사회, 인가, 윤리강령, 전문가 문화의 그 5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매크라고 하는 학자는 전문직을 다양한 상황에서 습득되고 적용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 전문직이 되게 한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지원자가 전문직이나 직종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보호증을 제공하는 심사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흔히 자격시험이다. 그 다음에 면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자격시험을, 면허시험을 통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뭔가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공인된 어떤 국가시험 제도를 통해서 전문이 된 사회복지사는 그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또는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을 인정받고 또한 신뢰감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개인에 대한 그 개입을 통해서 삶의 질을 수행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 전문직은 이 두 가지, 즉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사회의 어떤 변화를 통한 어떤 이런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86년에 길버트와 스펙이라는 학자는 개인적 이익의 우선과 공공선 두 가지 어떤 대립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은 정체성의 확립과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지향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에게도 역시 이런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공공복지의 수혜자이든 개별 프로그램의 대상이든 모두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아주 면밀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자죠. 예. 그래서 이를 갖다가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커스터머, 예를 들면 고객, 수요자, 수혜자, 소비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모든 전략,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장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풍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경험과 새로운 치료 기술을 쌓을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획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수혜 대상일 경우에 무임승차라든지 수혜 대상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사회복지 조직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고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 개방 체계로서 기관 내 상황과 과정과 변화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이 없이도 기관 내부의 상황이 문제를 유발해서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그 관리자로서의 노력, 이런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변화를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실천 현장에서 바로 그 새로운 실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가 환경뿐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그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센펠트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회복지 행정가 그 학자는 행정학자는 사회복 조직은 보다 효과적인 인간복지 서비스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뭔가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 변한 상황에서 조직의 변화를 수용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책임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사회복 조직에서의 책임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성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넓은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회계와 보고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책임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이거 뭡니까? 효율성이죠. 그리고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이건 효과성이죠. 그래서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 협의로서는 회계.
뭐 조직이 뭐 자기 돈 쓰는 거 아니죠. 예, 국가 돈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는 지자체 뭐 돈을 부여받거나 뭐 작은 모금을 통해서 하는 거죠. 회계라고도 하는지 뭐 예를 들자면은 보고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책임성이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뭐 자원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입을 하고 나서 일정한 서비스로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산출이 뭡니까? 산출이 나오죠. 산출. 산출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뭔가 관해서 뭐 이게 평가의 단계가 있다고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산출.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이제 거기에서 뭔가 투입에 대해서 서비스가 전환되고 이제 산출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서비스 전환하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변화된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돌려볼 때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효과성을 따지죠, 효율성을 따지죠. 이걸 아우르는 뭔가 책임성을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그 하센펠트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사회복 조직의 변화와 변혁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회복 조직의 그 책임성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되겠는가? 내부적 요인을 먼저 보시죠. 서비스의 다양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단일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회복 조직은 좀 드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뭔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사회복지 조직을 뭔가 발전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죠. 이때 그래서 이제 그런 단일한 서비스만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사회복지 조직의 그 책임성 추구 이건 뭐 용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사회복지 그 서비스의 그 다양화와 함께 제공하는 그 기술, 그 전문적인 기술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이렇게 이제 투입과 그 성과에 대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해서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기술의 복잡성이라는 것도 역시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그 목표의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에서 투입과 산출 간에 이게 여기서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요. 뭐 산출 다음에는 성과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그래서 이제 인풋이 나오면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웃풋. 그래서 그 뭔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트랜스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아웃풋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라는 게 뭐예요? 바로 클라이언트의 뭔가 그렇죠. 이거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책임성에서 중요한 대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목표의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특성상 인간이 조직의 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동성으로 인한 이러한 결과는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불확실성을 키워서 책임성을 측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 조직 목표의 불확실성 이것도 좀 알아두시죠. 두 번째 측면에서 외부적인 그 변화의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공급 주체의 다원화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사회복지 공급기관의 책임성의 문제로서 예컨대 비민주적인 운영 사례 뭐 이런 것은 근자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돈, 그렇죠. 재정, 그렇죠.
이 돈을 갖다가 관장이 뭐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횡령한다든지 자금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따지지 않고 뭔가 자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바로 비민주적이요 불법적인 어떤 그런 자금 운영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는 거죠. 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의혹, 모금에 대한 행정비, 과잉 지출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서 바로 책임성, 사회적 책임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민영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공공기관의 그 민영화라는 것이 우리 그 공행정에서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시장과 시민사회 역할이 증대하면서 사회복지 조직도 민간의 위탁 운영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때 위탁 운영체가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률적인 정비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서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존중을 해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전달을 돼야 하며 바로 원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사례를 들었었죠. 예, 똑같은 사례를 들 필요는 없겠지만 간단히 어느 미국의 노파가 70대 넘은 그 노파가 겨울에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인근에 있는 어떤 주 정부 산하에 있는 어떤 그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를 했는데 담당 주치의가 이것은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썩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본 사회복지사가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이런 두 가지 어떤 두 측면, 의사의 측면, 그 다음에 환자의 측면 양자를 고려를 해보니까 뭡니까? 주정부의 어떤 돈을 받아서 얼마든지 무료로 이 노파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뭔가 국가의 돈을 이용해서 사회의 어떤 복지의 어떤 힘을 빌려서 뭔가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노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다리가 잘라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어찌 내 다리가 없기 때문에 평생을 예를 들면 80, 100살까지 살겠지만 결국에는 불구자로서 이렇게 평생 어려운 체제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뭔가 직업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뭔가 의사를 갖다가 의사결정을 존중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파는 죽었습니다. 왜요? 예, 담당 의사가 주정부의 어떤 돈을 받고 이 환자의 의사를 갖다 무시하고 수술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리를 잘라냈기 때문에 결국 그 파상풍을 해서 이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의사결정이 바로 중요한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의사결정, 환자의 또는 이 클라이언트의 뭔가 노파가 바로 뭔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 담당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그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해서 바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도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이용자, 클라이언트 중심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조 심지역 지지나 원조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사회복지 조직의 재반 활동들이 사회적인 공동 목표에 부합하며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측면에서 바로 책임성이 요구가 되겠죠. 소득 재분배, 보편성, 평등, 개인의 책임성, 노동과의 연계성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적용 대상 서비스 접근 용이성에서 공평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